새해 결심을 한 사람의 80%가 1월이 지나기도 전에 원래 습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80%? 근데 왜 그럴까? 내가 계획을 세워놓기만 했어도 이미 의지력은 배터리처럼 닳고 있다. 아무리 내가 마음을 먹었더라도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주변 환경이라든지 만나는 사람들이 그대로라면 사실 내 의지만으로 바뀌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주변에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좀 찾아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삶이 조금씩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요즘사 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사 현우입니다. 오늘은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온 애프터토크 시간입니다. 한 달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 애프터토크 때 못 지키는 목표 말고 지킬 수 있는 목표를 세우자, 이런 새해 목표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다양한 목표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고, 댓글로 올해 내 키워드는 어떤 거다, 움직이는 사람이 되겠다, 그냥 하는 사람이 되겠다, 아니면 구체적으로 뭐 운동하는 사람이 되겠다, 기록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답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난 거죠. 네, 여러분.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네, 잘 지키고 계신가요? 현우 씨는 어떤가요? 저는 누워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잘 지키고 있는 것도 있고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게 더 많은 느낌이네요. 벌써. 네. 사실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저도 사실 나만의 리듬을 찾는 사람이라고 하고 세부 목표들이 또 있었거든요. 뭐 일기를 매일 쓰겠다 하면서 새 일기장도 좀 게시를 했고 개인 기록도 하겠다 하면서 뭐 이것저것 찍고 다니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일기도 몇 번밖에 못 썼고요. 또 개인 기록은 아직 한 번도 완성을 못했습니다. 근데 또 지금 딱 2월의 첫 주잖아요. 이맘때쯤에는 원래 조금 시들해지는 거 아닌가 싶긴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정상입니다. 그래요? 어떤 통계가 있는데 네. 그 스트라바라고 글로벌 피트니스 앱이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 사용자 활동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그 새해 결심을 한 사람의 80%가 1월이 지나기도 전에 원래 습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80%? 네.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2월까지 결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통계를 보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네, 나와 같은 분들이 80%나 있구나. 대세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쿼터스데이라고 포기의 날이라는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포기의 날. 네, 그게 매년 1월 두 번째 금요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새해가 시작되고 2주밖에 안 지난 금요일이네요. 그렇죠. 그때 제일 많이 포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때 제일 많이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지금 1월 9일? 네. 그 결심한 지 이제 열흘도 안 돼서 80%가 포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1월에 결심한 거를 지금 2월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누군가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 상위 20%에 든 거네요. 근데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 뭐 목표를 높게 잡은 것도 있을 거고 저희가 지난달에 말했던 것처럼 지키기 어려운 목표들을 너무 많이 세운 탓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못 지키고 나면 대부분 약간 자책을 하잖아요. 내 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닐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도 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사실 저도 막 의지력이 막 높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동안 뭐 무기력을 경험하기도 했고 항상 저도 계획은 되게 높게 세워놓고 못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 의지력, 의지에 대한 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이 의지가 높은 사람들은 대체 어떤 게 다른가. 그래서 제가 심리학 이론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이 의지력이라는 게 핸드폰 배터리 같은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드폰 배터리가 이제 많이 써도 닳지만 안 쓰고 그냥 냅둬도 사실 배터리는 점점 닳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지력이라는 것도 그냥 가만히 둬도 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갖고 뭔가를 해야 돼 라는 생각만 깔려 있어도 이게 뇌에서는 계속 에너지를 소모를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워놓기만 했어도 이미 의지력은 배터리처럼 닳고 있다. 이게 그냥 인간이 생긴 거고요. 이렇게 생긴 거고 그냥 내 의지만 믿고 뭔가를 한다는 거는 실제로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달밖에
10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실패다. 나는 의지가 너무 약하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른가. 올해 또 망했네. 이런 자책을 하는 대신에 내 환경을 먼저 의심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내가 올해는 새로운 내가 될 거야.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도전해볼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더라도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주변 환경이라든지 만나는 사람들이 그대로라면 사실 내 의지만으로 바뀌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을 제가 진짜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이거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간 이야기긴 한데 제가 예전에 직장인인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때는 저도 진짜 다양한 걸 해보고 싶었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뭔가 나만의 창작을 한다든지 약간 뭐 독립출판에도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뭐 같이 뭔가 서벅서벅 만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 주변에 야, 너 왜 그런 것까지 하냐. 뭐 네가 작가도 아닌데 그런 걸 왜 하냐.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해라. 이런 사람들만 있었거든요. 맞아요. 돈이 되냐 이런 돈이 얘기도 되냐, 많이 하죠. 그런 거 해봤자 돈도 안 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사실 그때 뭔가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용기도 안 났고 그래도 몰래 뭔가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기도 했지만 늘 뭐 현생에 치인다고 하죠. 그러면서 제대로 좀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내 일을 하면서 주변에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좀 찾아다녔거든요. 저절로 막 생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기도 했었고 또 저희가 이제 뭐 결혼식 대신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다 오면서 독립출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저희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막 주변에 모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요즘사를 하면서 저희랑 이제 추구미가 비슷한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도 하고 또 그 얘기를 공유를 했더니 또 공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좀 많이 생긴 거죠. 사실 그러면서 삶이 조금씩 바뀌게 된 것 같아요. 분명 예전에는 진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신감도 없었고 뭔가 내가 이런 거를 해도 될까 하는 좀 망설이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근데 주변에 뭔가 그냥 해보는 사람, 자기답게 밀고 나가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계속 보게 되고 영향을 받게 돼서 나도 그럼 이런 거 해볼까? 나도 한 번 더 해볼까? 그러면서 요즘사도 계속 하게 됐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도전들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예전처럼 막 어렵게 용기를 내고 의지를 내지 않아도 좀 더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하기로 했으면 그냥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변화를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요즘사의 넥스트 스텝을 제가 고민을 할 때 이런 저의 이야기들에 좀 공감하는 친구들에게도 제가 경험했던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만든 게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파인더스 클럽이라는 커뮤니티거든요. 사실 처음에 만들 때는 이게 어떤 가설이었어요. 정말 이게 작동을 할까 생각한 대로 그랬는데 저희가 2023년에 베타 시즌을 시작을 해서 지금 시즌 1, 2, 3까지 이제 4번의 시즌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즌 4를 준비 중인데 해보면서 느낀 거는 진짜 이게 가능하구나. 왜냐하면 참여한 멤버들이 경험한 변화들을 얘기를 해주고 만들어낸 어떤 것들을 보면서 느낀 게 진짜 이게 되네? 이런 거였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이 파인더스 클럽을 만들 때 대규모 커뮤니티로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커뮤니티가 별로 없죠. 매번 공추도 많이 들고 근데 이 커뮤니티를 계속 고수하는 이유가 내 주변에서 절대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커뮤니티의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의 환경이라면은 상상하기도 어렵고 시도해보지 못했을 선택들 같은 것들을 나랑 결이 비슷하면서도 다양한 경험을 한 다른 파인더들을 레퍼런스 삼아서 이 커뮤니티에서 해보는 거죠. 그런 경험을 했다는 후기를 저희가 정말 많이 듣는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걸 보면은 이게 정말 의지도 의지 나름이겠지만 환경에 문제도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파인클은 저희의 이제 가설이었고 그거를 실행을 해봤더니 정말 이게 되네? 라는 거를 경험은 했지만 이게 정말로 이 환경이라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걸까? 그걸 경험을 해보면 해볼수록 실제 근거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찾아봤거든요.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좀 찾게 됐어요. 보여줘라 아티스트처럼 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오스틴 클레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여기에서 이거다 싶었던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시니어스라는 거예요. 시니어스요? 네. 주니어도 아니고 시니어?
그 시니어는 그 아니고요. 시니어냐. 지니어스 있잖아요. 천재라는 뜻의 그 지니어스에서 앞 단어를 변형을 한 거예요. 씬, 그 장면을 이제 앞에 붙인 단어거든요. 이게 브라이언 이노라는 음악 프로듀서가 만든 말인데, 위대한 성취는 한 명의 고독한 천재가 골방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모인 이 생태계가 만든다. 약간 이런 뜻에서 만든 단어래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떤 특정한 장면이나 공동체 안에서 흐르는 집단적인 재능을 말한다고 해요. 그 미드나잇 파리 영화 아시죠? 거기서도 막 1920년대? 이 파리에 막 예술가들이 카페에 모여서 막 창작 활동하는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그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이 시니어스가 작동한 뭐 사례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실리콘밸리 같이 같은 이 지역 공간 안에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뭔가 계속 새로운 도전과 시도들이 생길 수 있는 것도 이 책에서는 결국 이 시니어스라는 환경 덕분에 가능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저희가 만들고 있는 파인더스 클럽도 결국 이 시니어스가 잘 발휘가 되는 환경을 사람들한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다운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만든 한 공간에 모여서 서로 고민을 나누고 누군가의 시도와 그런 과정들을 또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또 영향을 받으면서 혼자 의지로는 못했을 것 같은 것들을 해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말만 해놓고 생각만 해놓고 계획만 세워놓고 왜 실행을 항상 못하지? 나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라고 이제 자책하면서 혼자 고군분투하기보다는 일단 내가 원하는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보다 조금 더 먼저 시도해본 사람이나 아니면 나와 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동료들 사이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내 기준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또 저는 어떤 이런 과학 같은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이 중요하다는 게 단순히 어떤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도 한번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구글링을 해봤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찾은 게 사회적 전염이라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예일대의 어떤 교수가 발표한 연구라고 하는데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비만이면 나도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 얘기 제가 예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강연에서. 그 얘기가 바로 요 연구에서 나온 거였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게 더 놀라운 점이에요.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확률이 무려 15%나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내가 모르는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도 내 행복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오, 신기하다. 네.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한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행복 바이러스가 전염된다 막 이러는데 진짜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다. 근데 사실 막 요즘에는 SNS 보면서 누가 행복한 거를 전시하면 그걸 보면서 사실 오히려 불행해진다 하잖아요. 근데 SNS로 누가 전시한 행복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들의 어떤 행복의 과정을 같이 겪고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파인클에서도 항상 느끼지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쨌든 요즘사를 보고 들어오신 분 아니면 그렇게 연결된 사람들의 친구들 이런 식으로 또 모이다 보니까 다 결이 좀 비슷하잖아요. 다 다양한 일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도 뭔가 나다운 삶을 지향하는 그런 태도는 다 비슷해서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거를 할 수 있을지 몰랐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좋아하게 될 수 있을지 몰랐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실제로 이게 전염이 된 게 아닐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시니어스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런 장면들 속에 내가 있음으로써 사람들과 이제 얘기를 하고 어떤 행복을 나누는 거를 보면서 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용기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쵸. 근데 이제 반대로 내 주변 사람들이 안정적인 게 최고다. 나대지 말아라. 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환경에 있으면은 아무리 내가 굳게 마음을 먹었어도 그런
그런 에너지들이 나한테 전염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근에 그 흑백 요리사 2를 또 재밌게 봤잖아요. 갑자기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것도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제 셰프들이 다른 데서 이제 뭐 후기나 출연 소감 같은 거를 얘기하는 인터뷰들을 봤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좋았던 게 다 같이 그 공간에서는 그 시기 동안에는 오직 이제 요리에만 집중을 했던 그 경험이 너무 좋았다라고 말한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막 거기 보면은 그 후덕죽 셰프님 70세가 넘었다고 그랬나요? 맞아요. 몇 세였죠? 아무튼 되게 경력도 많은데 또 새로운 도전을 계속 하잖아요. 아니면 진짜 정식 요리사 전공 코스를 밟은 사람이 아닌데도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해석으로 막 요리를 만들고 이런 분도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공간에 몇 주 동안 계속 지내면서 도전을 해나간 건데 사실 이미 나는 뭐 어느 정도 경력이 있다, 어느 정도 내가 이 일을 해왔다라고 할수록 그 기준이 약간 적당함? 약간 그런 것에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어렵게 되는데 여기서는 다들 이런 도전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런 에너지를 느끼니까 그냥 현장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시도도 막 해볼 수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가장 좋았던 점으로 꼽은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건 제 해석이지만. 아직 흑백요리사에서 못 빠져나오셨군요. 그래서 그 후기 영상도 계속 뜨잖아요. 그래서 네. 막 그런 것도 보고 있어가지고. 엄청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또 이번 파인더스 클럽 시즌4를 또 열심히 디벨롭해서 준비하는 중이니까 지금 내 주변 씬을 바꾸고 싶다. 나답게 시도하고 도전해볼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번 시즌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진짜 1년에 한두 번밖에 하지 않을 정도로 진심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계속 맞아요.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자주 열지는 못합니다. 올해는 아마 이번 시즌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고민하지 말고 한번 들어와 보셔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뭐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가끔 파인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자주 열지 않다 보니까 얘기 듣고 나 하고 싶은데 대체 언제 열리냐 맨날 DM 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무거웠는데 드디어 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이 2월 12일까지 모집이 마감인데요. 선착순으로 마감을 할 거라서 너무 늦지 않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즌 시작은 설 명절 지나고 나서 2월 23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자세한 거는 제가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고 정말 내가 이번에는 좀 해보고 싶다 하시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파인클이 매 시즌 사실 테마가 있잖아요. 네. 이번 시즌 테마는 로그미 파인드미라고 해가지고 나를 찾는 기록 그리고 기록으로 연결된 우리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 테마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뭐 라운지 토크나 게더링 같은 이제 파인클에서 항상 하는 오리지널 프로그램들은 그대로 하는데 추가로 이제 스페셜 미션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번 시즌에 이제 기록을 주제로 하려고 하고요. 그 이유는 사실 초반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번 시즌에 정말 하고 싶은 게 저의 개인적인 기록들인데 그거를 저도 제 의지로는 정말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파인더들이랑 좀 같이 하고 싶어서 잡은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요즘사 보시는 분들이나 또 파인더들이 항상 새해에 가장 많이 다짐하는 게 어떤 기록에 관련된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혼자 하다 보면 늘 흐지부지 되고 이러니까 또 우리 같이 해보자 이런 마음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게 기록을 해보다 보니까요. 이게 그냥 기록만 하면 그 다음이 없더라고요. 이 기록을 통해서 나의 취향이든 내 다음 넥스트 스텝이든 뭔가 나에 대한 거를 발견하는 게 사실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야말로 진짜 사실 혼자 하기 어렵잖아요. 내 이야기를 내가 들여다보고 객관적으로 발견하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그런 걸 같이 좀 해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번 시즌 테마로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요즘사 파인더스 클럽의 기술과 디자인 담당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파인더 활동을 더 편리하게 도와줄 파인클 전용 봇도 개발을 했어요. 맞아요. 사실 이것도 지난 시즌에 파인더였던 분과 협업을 한 거거든요. 그 지난 시즌에 직장 생활에서는 못 해본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그냥 재능 기부로 파인더용 봇을 가볍게 만들어 주셨었는데 다른 파인더 분들도 그 봇을 너무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아예 정식으로 협업을 해서 개발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파인더들과 같이 모여서 만드는 장면들이 저희에게도 그 자리에 이제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런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의지력이 없다고 혼자서 자책만 하지 마시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장면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두는 환경을 나에게 마련해줘라 이런 얘기였고요. 만약에 그런 환경을 내가 좀 주변에서 찾기 어렵다면 나답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응원하고 나다운 성장을 좀 전염시키고 있는 이 파인더스 클럽 시즌 4의 문이 열렸으니까 함께 하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망했다고 자책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이 올라가는 2월 4일이 네. 할아버지 달력으로는 2026년이 시작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새해가 다시 찾아온 거죠. 리셋이 됐다. 네, 아직 시작입니다. 아직 안 망했다.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인크랙 들어오셔서 한번 같이 다시 의지를 살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애프터토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인터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